네, 8년 만이었습니다. 어렵사리 열린 남북 당국 회담이 합의를 내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음 일정도 잡지 못했는데요. 네, 북한은 모든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네.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되게 기대가 됐었습니다. 8.15 네네. 합의 이후에 어렵사리 마련이 됐기 때문에 좀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네. 1박 2일 동안 시간은 길었는데 실제 접촉 시간은 그 정해 시간보다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팽팽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다음 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고요. 네네. 일단은 이게 완전 뭐 결론이 난 거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또 일말의 어떤 숨고르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완전히 결렬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남북이 풀어내는 게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이게 이번에 좀 확인된 회담이었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역시 그 날짜를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남관계는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내년 집권 4년 차고 또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도 7차 당대회 5월 달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남관계에서 일정 정도 성과가 필요하다. 이런 점은 남북 최고 당국자가 다 지금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는 뭐 세게 기싸움을 벌였다. 예. 삿바 싸움을 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최대한 어쨌든 논의는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그 다른 차원에서 그 앞으로 또 남북 당국이 협의를 해나가는 예. 그런 과정으로 나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측에서는 북한이 워낙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화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측면들 예상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북한이 강하게 들고 나올 것이다. 네. 이건 우리가 예상을 했었고 그렇죠.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정부는 상당한 고민이 있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이 차관급으로 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진 것도 이런 문제들을 장관급 수준에서 바로 만나서 만약에 못 풀어내면 또 여러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차관급 차원에서 일단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예. 또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정부 입장에서는 뭐 내년 4월 총선도 있고 또 보수 세력의 또 그 입장도 있고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나가는 이런 부분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7차 당대회 앞둔 상황에서 또 북한의 달러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뭔가 남관계 성과를 거둬야 된다. 이런 것들로 금강산 관광을 지금 엮어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이 접점 찾기는 애초부터 좀 어려웠던 그 출발부터 좀 한계를 갖고 가는 회담이 어제 그제 이틀간 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측에서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 둘 시각을 봤을 때 네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뭐 북한이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우리 측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떠넘기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회담이 결렬되면 늘 그렇게 그런 행동 패턴을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그 차관급 당국 회담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진정성도 갖고 좀 더 성의 있게 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일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진 거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요. 사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측의 그 이번 회담 실패, 네네.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측에 이제 책임을 전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남관계에서의 우리 쪽의 그런 발언들이랄지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네스코 연설 내용 뭐 이런 예. 것들까지 이제 그 비판을 해왔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건 뭐 북한이 일상적으로 회담이 끝나면 이제 책임 전가를 우리 쪽에 하는 그런 일련의 그 반복된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남북이 서로 이제 회담 결렬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쪽으로 계속 서로를 몰고 가다 보면 이제 감정 싸움이 벌어질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상호 간에 또 지금까지 그나마 좀 만들어지고 있던 신뢰가 또 무너지는 그 속에서 또 당국 회담이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상대방을 비난할 때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묘수를 찾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를 찾는 그런 작업들을 남북 당국이 지금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갈등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뭐 전문가들의 그런 제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뭐 북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우리 측이 강하게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네. 이산가족 상봉 이 두 가지 문제의 빅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사실 될까요? 그 최종적인 남북 지금 당국 회담 또 남관계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북한이 계속 우리 측에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북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남측이 받아들여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 다양한 문제들에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된 부분에서 북측이 성의 있는 태도를 먼저 보여야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이 두 가지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또 이 문제는 사실은 회담에서 직접 뭐 황북이 차관이나 예. 또 북측의 전정수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역할 수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예.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의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결국엔 어떤 식으로든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게 상호 간에 선물 보따리를 교환하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 남북 당국이 그런 문제들을 좀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는 차원에서의 선후의 문제랄지 또 여러 가지 또 접점을 찾는 이런 노력들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남북 당국이 좀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게 집권 김정은 위원장도 집권 5년 차를 맡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태고 두 사람 모두에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남북 관계에 있어서 성과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네. 그렇다면 접점을 통 찾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네네. 당국 회담도 일단 오랜만에 열렸기 때문에 어떤 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는 기대감이 왔었지만 네네. 차관급에서 좀 더 진전된 예를 들어 정상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더 격상된 회담이 이루어져야 이런 것들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처럼 어떤 조금 더 진전된 묘수라든지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두 가지 측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좀 더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이 회담에 나가야 된다. 네네. 예를 들면 지난번에 8.25 합의를 이끌어냈던 게 2+2 회담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측에서는 통일부 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북측에서는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다음에 김양건 통전부장. 네. 네. 사실은 뭐 북한 우리 쪽 남북한의 안보 통일 문제의 최고 책임자들이 네 사람이 한꺼번에 만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만남에서 뭔가 좀 끝장 토론을 벌이는 그러면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게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사실은 지금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시급한 문제고 북측에서 봤을 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시급한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걸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문제에 그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남북 당국이 그 과정에서 접점을 찾는 노력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좀 돌파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 최고 지도자의 좀 결단 이 부분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네, 워낙에 뭐 고차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네네. 바꿔보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네네. 북한 무란봉악단 베이징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돌연 취소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 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중국에서 모란봉악단이 지금 거의 대히트를 치는 이런 상황 예.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한 2, 3일 정도 더 공연 시간도 더 날짜도 늘렸고 또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고위 인사들이 참관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공연이 예상이 됐는데
갑자기 지금 평양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더 이게 어떤 사정이었는가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한 세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수소폭탄 발언이 지금 아까 기자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 네. 수소폭탄 발언을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하고 난 뒤에 중국 측에서 이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하는 주요 인사들의 격을 상당수 낮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국원 수준에서 그 차관급인 뭐 부부장급으로 낮춰버렸다. 한 3, 4등에 낮췄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북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가능성은 모란봉악단의 일부 이 단원들이나 또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식으로든 그 언론에 좀 노출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론 인터뷰도 좀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너무 이들이 그 노출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이제 북한 쪽에서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뭔가 이 중국 측 인사들의 어떤 부정적 발언이랄지 이런 것들이 혹시 나오지 않았는가 이 모란봉 악단이 지금 중국 간 이후부터 예.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그 중국 측에서 수소폭탄 발언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빌미로 그 모란봉 악단의 철수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가능성 그쪽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다고 봅니다. 단순히 이게 그 관람 인사의 급을 낮췄기 때문에 뭐 김정은 위원장 기분이 나빴다 이런 식으로 철수한 거 아닐 거잖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뭐 실무 측 소통 문제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렇게 철수까지 하는 그 강행을 한 걸까요? 사실은 뭐 이제 명확하게 이것은 사실관계 확인이 그렇죠. 좀 돼야 될 예. 필요가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외교적으로 좀 결례도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북중 문화 교류 차원에서 상당한 이제 문제점으로 노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역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종의 어떤 그런 중국 측이나 또는 이들의 공연 준비 과정에서 뭐 불경죄랄지 또는 예. 뭔가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좀 부적절한 표현이랄지 이런 것들이 혹시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뭐 공연 기획되면서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부장 대표적인 네. 이 중국 통으로 불리는데 네네. 뭐 이렇게 함께 뭐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속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느냐 방중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모란봉 악단의 공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성황제 공연이 끝났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에 사전 좀 주단을 까는 네네. 이런 쪽으로 좀 그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북중 문화교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도 그 북한의 피바다 극단이 또 홍루몽을 중국에서 공연한 직후에 김정일 위원장이죠 그때 방중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내년 7차 당대회가 5월 달인데 그 이전에 뭔가 방중이 김정은 제1위원장 방중 가능성이 높다. 그것에 사전에 어떤 그 분위기를 좀 유연하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모란봉 악단의 방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들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철수라고 하는 것은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에도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점에서 좀 더 그 북한과 중국 사이의 그 관계의 그 긴밀화 이런 것들이 또 좀 더 좀 어색해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점이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네. 어떤 그 급이 높은 그 어떤 대화나 이런 걸 네네. 통해서 다시 뭐 모란봉악단이 베이징 공연을 한다든지 북중 관계 앞으로도 어떤 파장을 좀 몰고 올지도 마지막 끝으로 한 말씀 좀 전망해 지금 주시죠. 뭐 사실 보면은 뭐 이런 상황이면 뭔가 좀 그 이번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양쪽이 좀 있어야 될 예.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북한에서 문화 파트랄지 뭐 김기남 비서랄지 이런 분들이 네. 사실 김기남 비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관련된 분야랄지 문화 이쪽도 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제 베이징에 가서 좀 설명을 한달지 그걸 통해서 현재 어떤 상황들을 좀 봉합한달지 이런 가능성들도 뭐 있겠고 어쨌든 북중 간에는 뭐 이번 모란봉 악단 이거 하나로 북중 관계가 틀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중국과 북한 간의
5월 달까지 그 우리가 김정은 전략 방중과 관련돼서 다양한 루트에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그 북중 관계가 좀 더 어쨌든 풀리는 쪽으로 예. 그 북한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상황을 좀 네.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